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상익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상당히 난감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한 중학교, 고등학교 이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오신 분들이 대부분 초등학생들입니다. 대한민국의 사교육이 지금 많이 있어서 아마 이해를 시킬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이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최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물속에서 그러니까 유체 속 물속에서 일하는 로봇이 얼마나 작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주제로 지금 제목을 선택했는데요. 물속 혹은 뭐 유체 속 그다음에 용액 속 여기서 작동하는 그런 로봇을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좀 이론적으로 그 가능성을 한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좀 나옵니까? 이게 불 좀 끄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좀 너무 화질이 좀 안 좋아서요. 여기는 무비가 영화가 좀 오래된 영화입니다. 1966년도에 만들어진 판타스틱 보이즈라고 이게 아주 환상적인 여행 그런 영화인데 저희 분야에서 가끔 인용이 되길래 어떤 내용인지 한번 봤습니다. 내용을 봤는데 우리가 작은 잠수정이 있으면 그 잠수정을 아주 작게 만들어서 그 주사기로 넣어서 우리 혈액송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 신체 내부에서의 그런 신비한 거를 탐험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치료하는지 뭐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약간 이런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영화를 보다 보니까 좀 이상한 그런 물리적으로 이상한 문제점이 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같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뭐 이렇게 특히 운동의 입장에서 뭐 이런 거는 글쎄요 항체 항원 버건딩인가요? 여기 뭐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여기는 혈액 속에서 움직일 수도 있고 인체 내부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운동의 관점에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뭐 언제든지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발차기도 하고 있고 이건 뭐 적혈구 같긴 합니다. 여기를 신체 내부를 이렇게 탐험하면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돌아가서 세포 같아요. 쿵 부딪히고 이렇게 날아가다가 쿵 부딪히고 반복되고 있는데 자 여기 이렇게 수영하고 있습니다. 발차기 하고 있고 세포 정도 되는 거고 물론 이제 크기를 작게 만드는 것은 좀 불가능하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작은 로봇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신체에 투입을 해서 그러니까 뭐 암 같은 거를 치료한다든지 하는데 생각을 한다면 정말 환상적인 스토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없으십니까? 물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작은 사람이 들어가서 혹은 로봇이 들어가서 수영하고 있다, 발차기 하고 있다. 제가 좀 수영을 좀 해봐서 아는데 네 혹시 네. 무중력 상태다. 왜 무중력 상태처럼 보인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은 어떻다는 건가요? 물속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그게 무중력 상태처럼 보인다는 겁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네. 지금 움직임이 무중력 상태처럼 보인다? 제가 생각하는 거랑 반대인데 저는 지금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게 물속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물속에서 저도 수영을 좀 해봐서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여기 뒤에 보시는 것처럼 이거 이렇게 뭐 하고 있죠? 이렇게 요 수영장에 가시면 여러분 좀 뜨려고 하면은 이렇게 손 이렇게 합니다. 저도 이렇게 하면 부력 이렇게 생기려고 이렇게 하면은 좀 뜹니다. 발차기 좀 잡고 하면은 좀 뜹니다.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여기 한 분 또 네. 피가 이렇게 몸에서 일단 빛을 낼 수가 없는데 여긴 너무 밝은 것 같고 물에서는 사람이 물에서 뜨게 돼 있지 않나? 물에서는 뜨게 되지 않냐고요? 네. 빛, 밝기 뭐 이런 거는 저도 잘 모르는 상황이라서
잘 모르겠고 운동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고 말했죠? 뜨게 돼 있지 않냐고요? 네. 뜨게 돼 있죠. 우리 물속에 들어가면 뜨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그냥 가운데 이렇게 탐사하면서 내리거든요. 뜨게 돼, 부력에서 뜨게 돼 있지 않냐고요?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중력 이렇게 떠 있으면은, 이제 부력에 의해서 뜨게 돼 있죠? 좋은 지적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뜨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그 부력을 이길 수 있는 그 장비를 여기 뭐 수소 탱크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그런 부력은 빼고, 부력도 맞습니다. 또 그 다른, 또 있습니까? 같이, 네, 아버님. 혈류 같은 게 흘러야 되는데 흐르는 느낌이 좀. 흐름의 느낌이 있는데 흐름이 느낌이 없다. 맞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고, 그거는 이제 아마 여기 무비가 너무 오래돼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흐르는 걸 제가 또 보다 보니까, 약간, 여기 지나가다 보면, 사람들이 흘러나가는 게 보입니다. 여기 이렇게. 이게 마치 흐름이 있어서 저렇게 흘러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좋은 지적이긴 합니다. 만약에 유체가 흐름이 없는 상태에서 저런 사람이 저렇게 날아갈 수 있을까요? 풍 하고 수영장에서 이렇게 풍 하고 밀면 좀 날아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흐름이 없다 치면 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흐름이 있는 경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아갈 수 있겠지, 유체가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 근데 흐름이 없는 상태에서 퉁 하고 밀어서 저기까지 날아갈 수 있을까? 물속에서는 가능하죠. 네. 좋은 지적입니다. 곧 한번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다음에. 또 있습니까? 네. 맞네요. 근데 아까 전에 저기서 세포를 허물었는데 그러면 이상이 생기지 않나요? 세포를 허물었는데 이상이 생기지 않느냐? 네. 신체가 조금 아파할 것 같긴 하네요. 네. 뭐 그런 면도 있긴 하겠는데 제가 지금 관심 있는 거는 이 사람들의 운동이 과연 이렇게 작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물속에서 운동하는 것처럼 움직일 수 있을까? 그거거든요. 세포를 다치게 하는 것은, 네, 세포 좀 아야! 이렇게 하겠네요. 뭔가 운동이 물리적으로 잘못됐다. 이를테면, 제가 생각하는 건 물리적으로 잘못됐다. 운동이 이상하다. 이게 수영하는 거 맞냐? 이런 겁니다. 자, 더 없으면은 제가 다음 계속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이게, 자, 여기 아까쯤에 친구들이 말을 했지만, 저 수영장입니다. 여러분들 한 중급 정도, 상급 정도 되면, 이렇게 자명, 이런 거 합니다. 그죠? 발차기 쭉, 물잡기 하고, 발차기 쭉 하면 쭉 미끄러집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턴하고, 발차기 쭉 하면 쭉 미끄러지죠? 네, 다시 한번 여기 발차기 쭉 하면 쭉 미끄러집니다. 이 미끄러지는 이유가 여러분들 뭐 수영장에서 글라이딩 이런 거 하죠. 이게 우리 몸에 이너샤라고 그 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관성을 잘 못 느끼는데 관성이라고 하는 건 그거죠.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건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성질이 있고 멈춰 있는 건 그냥 멈춰 있다. 외력이 없는 한. 뉴턴 법칙 이렇게 나와 있죠. 그게 관성인데 근데 우리 관성을 잘 못 느낍니다. 보통 일상생활에. 왜냐하면 항상 저항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공기 중에서 저항도 항상 공기에 둘러싸여 있고 저항을 느끼고 있고 그 저항이 없어지는 경우는 이를테면 여기 저항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처럼 컬링 같은 경우에 이제 이 공을 이제 얼음에다가 놓게 되면 쭉 미끄러집니다. 이게 저항이 없으면 원래는 계속 쭉쭉 미끄러져야 되죠. 근데 이제 언젠가는 멈추게 됩니다. 저항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찰력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우주 공간에서 한번 공과 똑같은 공을 툭 한번 치면 계속 움직이죠. 멈추지 않고 그것은 이제 저항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계속 움직입니다. 여러분 우주 쓰레기 같은 경우 계속 그 공간에서 계속 돌고 있죠. 그것도 저항은 없고 관성이 지배되는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크기가 만약에 정말 작아진다. 정말 작아져서 마이크로 스케일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생물,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케일이라고 하면은 이제 10의 마이너스 6승 정도. 그러니까 100만 배 정도 작아집니다. 여러분 대장균이나 그런 박테리아처럼. 여기 그 한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로티페라라고 하는 사실 뭐 저도 사실 친숙하지 않은 그런 미생물입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유체의 흐름을 이렇게 딱 잡아당기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고 중요한 거는 이 주변에 있는 입자가 어떤 운동을 보이냐. 이게 갑자기 어떤
물체에 의해 가지고 이게 불어들이는 혈류를 순간적으로 멈추는 경우가 됩니다. 멈췄을 때 이 주변에 있는 먼지 파티클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멈춰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여러분들 여기 책상 같은 거 제가 쭉 끕니다. 끄다가 힘을 놨어요. 바로 멈춰버리죠. 아까 처음에 수영하는 거랑 틀리잖아요. 컬링하는 거랑 틀려요. 바로 끌다가 멈춰버리면 바로 멈춰버려요. 왜냐하면 이게 마찰력이 지배되는 운동이기 때문이다. 관성보다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작은 미생물의 그가 처한 그 물리적 상황은 마치 점도가 많이 높은, 그러니까 관성보다는 비스코시티라고 했습니다. 끈적끈적함. 그러니까 마찰력이 큰 영역에서 지배되는 운동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생물들이 움직이는 그런 같은 상황은 우리가 만약에 수영장에 간다면 마치 수영장을 시럽이나 여러분들 시럽이나 아니면 잼 이런 걸 가득 채워놓고 거기다가 들어가서 똑같은 수영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잡아당기면 관성에서 나갈 처럼 보이지만 못 나갑니다. 바로 멈춰버려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 지금 제프리 테일러라고 하는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님이 아주 오래 전에 이미 1961년에 이미 이런 간단한 실험을 해서 저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미 돌아가셨는데요. 근데 이게 이거를 잘 만들어졌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 이제 두 개의 실린더를 하나에는 외쪽 바깥쪽에, 그다음 작은 실린더를 안쪽에 해가지고 두 개의 실린더를 만들어 놓고 안쪽 실린더를 돌리게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돌리게 만들어 놨어요. 그다음에 그 사이는 아주 점도가 높은 시럽이나 그럼 꿀 같은 경우로 채워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안쪽에 있는 걸 돌리려고 하는데 이게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럼 안에 있는 유체나 꿀도 같이 돌아가죠. 근데 여기에다가 테스트로 이렇게 빨간색 다이를 넣고 자, 돌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돌리고 그 다음에 다시 반대 방향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똑같이 네 번 딱 돌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원 상태로 복귀됐습니다. 이런 거 보셨습니까? 자,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거 위쪽에서 본 건데요. 여기 안에 실린더, 이건 바깥 실린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저희 네모나게 비슷한 유체입니다. 그런 걸 넣고 색깔만 보이게 해놓고 돌렸습니다. 쭉 돌려놓고 이게 늘어졌는데 반대로 돌리니까 어떻게 되나요? 원상복귀 됐습니다. 신기합니까? 잘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현상이죠. 자, 그러면 여기는 쇠막대기입니다. 쇠막대기. 하나는 이렇게 수직으로 놓고 하나는 이게 평행하게 넣었습니다. 이게 만약 물이라고 가정할게요. 물인데 여기 쇠막대기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두 개 막대기를 떨어뜨립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네, 파란색. 네? 머리 긁는 거였어요? 네. 이렇게 만약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돼요. 중간에도 상관없습니다. 네, 중간에 없습니까? 네. 그래서 물 속에서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냐면 같이 떨어집니다. 같은 속도로 떨어질 거예요. 아마 실험해 보시면, 전 실험은 안 해봤습니다만 같이 떨어질 것 같아요. 같이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잼 같은 경우 아니면 마요네즈나 여기 지금 꿀이 편할 것 같아요. 꿀 같은 걸 넣어서 되게 끈적끈적하죠, 꿀이. 거기다가 이게 똑같이 하나는 이렇게 움직이는 방향에 평행하게 놓고 이렇게 해놓고 두 개 다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것보다 출발을 같은 여기 위치에서 했는데 이게 여기 하나, 두 칸 움직이는 사이에 이건 한 칸밖에 안 움직입니다. 2배 정도 빨라요. 자, 그러면은 좀 비스듬하게 세웠습니다. 충분히 무거워요. 그 다음에 물에서 떨어뜨렸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기울어지거나 이렇게 일자로 되지 않을까요? 물에서. 그냥 물에서. 잼이 아니라 물에서. 충분히 무거워요. 근데 그냥 가라앉을 것 같아요. 그냥 가라앉습니다. 근데 요거를 봤습니다. 충분히 이게 끈적끈적한 용매예요. 이렇게 해서 떨어뜨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울어서 떨어질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아래로 안 떨어지고 살짝 비틀어집니다.
유체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가역성, 유체가 가역하다, 가역성이 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렇게 끈적끈적한 점도가 높은 유체는 이런 현상이 있다. 그리고 움직이는 방향의 평행한 방향과 수직인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저항이죠. 반대 방향으로 생각하는 거는 저항이 이쪽이 수직인 방향이 2배가 더 많다. 그런 겁니다. 참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자, 그래서 여기 할아버지가 여기다가 고무 밴드를 메고 돌렸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팔락팔락 좌우로 고기처럼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물고기처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에 넣었습니다. 물고기처럼 잘 나아가네요. 자, 여기 꼴에다가 넣었습니다. 좌우로 움직입니다. 안 움직이네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좌우로 움직이는데 거의 안 움직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나선 형태로 꼬아서 만든 비슷한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넣었습니다. 느리긴 하지만 움직입니다. 여기 아래에 이렇게 붙인 건 아까 전에 질문하신 것처럼 부력 때문에 뜨지 못하게 적당히 이게 무게를 준 겁니다. 근데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 보이죠? 움직입니다. 마찬가지 약간 이렇게 여기 나선의 이 일부분을 보면 적당히 쇠먹다기처럼 일자로 근사할 수 있고 이 근사한 것들을 돌리게 되면 역시 이런 비대칭성 저항의 비대칭성을 이용해 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가역성을 여러분처럼 이렇게 두 팔을 이런 꿀 같은 데 놓고 두 팔을 이렇게 해갔다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좀 나가죠, 이렇게. 근데 그대로 뒤집으면 바로 뒤쪽으로 가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거 가지고는 좀 의미 있는 거리를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움직여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미생물의 자연계에 존재하는 미생물로부터 어떻게 보면 좀 힌트를 얻어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자, 여기는 녹조류 아주 작은 미생물인 클라미노모나스라고 하는 7마이크로미터.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마이크로 스케일이라고 하는 게 10의 마이너스 6니까 100만 배나 작은 스케일이죠. 거기서 여기 있는 셀이 있고 여기 있는 두 개의 플라젤라, 그러니까 편모라고 하는 걸 가지고 움직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편모를 우리 평형할 때처럼 이렇게 치면서 나가죠. 근데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반응할 때랑 이게 움직임이 완전히 가역적이지 않습니다. 약간 비틀림이 있어요. 그리고 움직일 때 이게 살짝 뒤로 가죠. 나가고 잠깐 뒤로 가고 갔다가 잠깐 뒤로 가고. 그래도 이게 3차원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이렇게 가역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갔다가 살짝 이제 치는 거랑 리커버리 그러니까 돌아오는 거랑 약간 이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기는 이제 몰복스라고 하는 그런 녹조류가 되는데 여기 있는 그 클라미노모나스라고 하는 거를 한 수백 개, 수천 개가 같이 모여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는 지금 뒤에 마치 플라젤라가 잘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를 열심히 쳐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여기는 이제 먹물 같은 걸 뿌려놓으니까 이 먹물이 이 플라젤라가 치는 거에 의해서 흐르는 걸 지금 아까 전에는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의 정자들인데 이렇게 올챙이처럼 좌우로 이렇게 열심히 이제 움직임을 보이면서 파동을 만들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얼마 나가지 못해 몇 발짝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집신벌레라고 하는 겁니다. 집신벌레인데 역시 마이크로 스케일이고요. 여기는 선모라고 하는 게 한 수백 수천 개가 여기 몸에 달려 있고 그 각각의 선모 실리아들이 각자 이렇게 계속 치고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여러 개 붙어 있는 것들이 아주 잘 정돈된 흔히 말하는 게 synchronized motion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그 웨이브 파동을 이렇게 팔을 만들고 있으면서 이제 출렁거리고 있어요. 신기하게도 한가득은 각자는 그냥 이렇게 치고 있는 거예요. 각자는 이렇게 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것인지 것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런 파동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파동을 이제 메타크로놀 웨이브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저기 축구장이나 아니면 야구장 갔을 때 그 응원하시는 분들 반대편에서 보면 각자 응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멀리서 보면 이렇게 큰 파도가 생기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런 파도가 생기는 것처럼 얘네들도 그런 파도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거는 정지 상태에서의 집신벌레의 이 상태에서 그 끄트머리 선모들의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를 파도를 이렇게 출렁출렁 하는 것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바깥에 있는 이 더스트 파티클들이 있는데 테스트한 파티클들이 입자들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좌우 왼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그 물리학적으로는 내가 뒤로 이렇게 뭔가 유체를 뒤로 밀어서 내가 앞으로 나가는 거죠. 로켓가 앞으로 나가는 것처럼 제가 주변에 있는 유체를 밀어야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뉴턴 역학으로 보면은 전체적인 모멘텀이 항상 보존되는 역이죠. 자, 여기는 이번엔 박테리아 같은 경우입니다. 이콜라이 박테리아는 대장균, 우리 몸속에 있는 대장균에서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인 대장균들인데요. 이런 대장균은 제가 같이 실제로 연구한 거를 바탕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기는 이 하버드의 베르그라고 하는 교수님이 만들어낸 저기 영상인데요. 보시다시피 여기도 잘 움직이고 있어요. 얘네들은 플라젤라라고 하는 편모를 이용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 보면 역시 이게 하나 셀 바디가 한 1마이크로미터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 셀 바디에 여러 개들의 편모들이 있습니다. 한 대여섯 개가 달려 있어요. 무작위적으로. 근데 이 상황에도 수영할 때 보면 이게 다 묶여서 번들링 돼서 묶여서 이렇게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잘 정리된 이게 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기에 이게 셀 바디에다가 아주 기가 막힌 플라젤라 모터가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ATP를 이용해 가지고 이 모터를 돌립니다. 그러면 이게 틱틱틱틱틱 돌아가면서 여기 붙어 있는 필라멘트, 플라젤라를 회전시키게 되는 거예요. 이 플라젤라는 되게 얇습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한 1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데 두께는 20 나노미터밖에 안 됩니다. DNA가 2 나노미터니까 20 나노미터면 아주 작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돌리면서 여기는 그러니까 모터가 붙어 있고 여기 훅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필라멘트가 있는데 이제 필라멘트는 그냥 빳빳한 필라멘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돌리면은 훅이 있으니까 좀 더 크게 돌아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필라멘트는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여기 마이크 줄도 있습니다만 마이크 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만약에 모터가 이렇게 돌리게 되면 이게 나선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죠. 대충. 그죠? 근데 여기 마찬가지로 대단히 주변의 유체가 대단히 그러니까 점도가 높은 상태면은 마찰력이 크게 작용하죠. 돌아가는 반대 방향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위쪽을 봤을 때 이렇게 돌리게 되면 제가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게 되면 이렇게 하면 왼손 나사 방향으로 왼나사 방향으로의 그러니까 나선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는 방법은 단순히 이걸 돌리면 나선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제 그 나선 구조를 가지고 여러 개가 뭉쳐서 이렇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좀 더 자세히 보면 여러 개의 나선 구조가 이제 묶여 있다가 하나가 슬쩍슬쩍 빠져나가는 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잘 시간을 해서 보면 하나가 빠졌다가 다시 붙게 돼요. 이거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 모터들이 예를 들면 다 반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6개가. 그러다가 그중 1개가 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면 이 필라멘트 중에 하나가 오른 나사 힐릭스가 돼요. 그러면서 2개가 뭉쳐있지 못하고 하나가 이렇게 언직되는 겁니다.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세히 보면 약간 머리가 방향이 바뀌고 살짝 방향이 바뀌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실험적으로 관측한 사실이에요. 마찬가지 움직이는 것도 쉽지 않지만 방향을 바꾸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손을 가지고 이렇게 방향을 바꾸면 한 바퀴 돌아가지만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렇게 보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거죠. 아침에 클라미노 모나스도 약간 뭔가 이상한 모션을 보이면서 방향을 바꿨는데 이 박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 모터의 방향을 그러니까 여기 있는 방향을 바꾸기가 힘든데 모터의 방향을 단순히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다가 시계 방향으로만 돌립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게 풀리고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방향을 바꾸고 그 다음에 다시 모터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묶음 상태가 돼가지고 또
직진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대단히 신기합니다. 모터는 1초에 한 100번 정도 돌아갑니다. 엄청 빨리 돌아갑니다. 1초에. 근데도 몇 발자국 못 나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단히 신기롭고 여기에서는 대단히 여러 가지 물리적인 궁금증이 불러일으킵니다. 이를테면 왜 이렇게 나선 구조가 만들어질까? 왜 여러 개의 플라젤라가 있을까?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속도가 빨라지는 걸까요? 아니면 방향을 바꾸기 위한 걸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사용되는 유체와 유체 사이, 유체에 있기 때문에 유체로 인한 그런 상호작용은 갖다 어떤 것일까? 뭐 이런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작은 스케일에서의 움직임이 큰 스케일, 그러니까 센티미터, 미터 스케일에서 하려면 그 동작을 보려면 점도를 높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중에 한 실험이 이루어진 게 아까 말했지만 왼손 나사, 그러니까 레프트 핸디드 힐릭스를 2개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위쪽에서 봤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하나는 여기 빨간색, 여기는 노란색 2개를 세워놓고 이건 오른쪽 이쪽에서 본 겁니다. 이쪽에서 보니까 완전히 위상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반대 반시계 방향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돌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빨간색이 앞으로 나오고 있네요. 이게 앞으로 나오고 있어요. 제가 지금 그 다음에 노란색이 저 뒤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평면에서. 그리고는 이렇게 쌓여지고 있습니다. 쌓여지면서 아까쯤에 그 박테리아가 봤던 것 같은 번들링, 묶여지는 현상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뭐 다른 건 없습니다. 그냥 2개 세워놓고 충분히 점도가 높은 용액 채워놓고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2개가 뭉쳐있는 걸 보였습니다. 뭔가 인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런 인력이 유체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유체상에서의 상호작용, 그러니까 하이드로다이내믹 인터랙션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 상황에서 하이드로다이내믹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게 느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거는 제가 한 시뮬레이션입니다. 여러분 컴퓨터 가지고 게임을 하듯이 그거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여기는 유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유체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고 그 유체하고 여기 있는 필라멘트하고 계속적인 충돌을 하면서 모멘텀을 주고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뉴턴 법칙을 따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 여기에는 왼쪽에는 초록색, 파란색, 그 다음에 빨간색 3개를 세워놓고 이건 위에서 본 겁니다. 이쪽 위에서 본 거고 이건 옆에서 본 거고. 그래서 초록색하고 파란색은 보시면 여기처럼 똑같은 위상체가 같아서 완전히 겹쳐지는 상태고 빨간색은 완전히 180도를 살짝 비틀어 놓는 상황입니다. 그리고는 밑에다가 고정시켜 놓고 밑에서 똑같은 힘, 여기서는 이제 토크가 되겠죠. 토크를 주면서 이제 똑같은 힘으로 이렇게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그걸 한번 살펴보고 연구를 해봤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인데 벌써 싱크로나이즈, 그러니까 위상이 같아져 버렸어요.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는 돌고 있으면서 이쪽에서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으로 쭉 같이 붙어버리면서 묶음이 번들링이 생기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현상이 관측됐어요. 다른 인력은 없습니다. 그냥 유체만 넣고 똑같이 돌렸더니만 번들링이 생겨요. 그렇죠? 다시 한번 보면 여기서 이제 유체적인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 빨간 거하고 파란 거하고 위상체가 같아지면서 같이 묶입니다. 처음엔 밖에 다른 상황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그걸 이제 싱크로니제이션, 동기화라고 지금 얘기를 부를게요. 다시 한번 보면 이미 한 2-3바퀴 돌면 벌써 싱크로니제이션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번들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싱크로니제이션은 어떤 유체와 유체의 상호작용. 지금 여러분도 여기 지금 공기가 있어서 제가 움직이면 장풍처럼 제가 움직이면 제 공기를 느낄 수 있죠. 그게 서로 상호작용인 거예요. 둘 다 움직이면 둘이 이렇게 뭔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상호작용, 그러니까 힘을 주고받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아까 처음, 빨간색과 파란색인 경우에는 파란색은 조금 느리게 움직이고, 빨간색은 좀 더 느리게 움직이고, 빨간색은 좀 더 빠르게 움직이고, 느리게 움직이고, 서로 상호작용을 주고받으면서
동기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번들링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돌아가면서 사실은 이게 돌아가면 유체가 똑같이 마찬가지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 유체도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게 돼 있죠. 두 개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유체도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게 이게 묶이게 되는 현상이 보여주고 있어요. 정성적으로 설명을 해서. 자, 그러면은 머리도 붙여봤습니다. 머리도 붙여보고 박테리아가 이런 스토어드 스테이트 이게 퍼져 있는 상태가 있고 수용할 때는 이런 상태가 있는데 역시 시뮬레이션 한번 해서 비슷한 형상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역시 이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번들링이 만들어지는 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움직이다가 방향을 바꾸려면 여기 있는 플라젤라 하나씩 멈춘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멈춰봤는데 멈추면 순간적으로 멈추고 살짝 돌아가면서 방향도 살짝 많이 바뀌진 않지만 살짝 바뀌고 이제 움직이는 그런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리가 붙어 있으면 재밌는 게 역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이게 반시 방향으로 이렇게 돌게 되면 모멘텀이 컨서베이션 돼야 되는 그런 요건이 필요해요. 제가 이쪽 밀면 제가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것도 얘랑 제가 모멘텀을 주고받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수영장에 가서 튜브를 이렇게 안고 있다가 튜브를 툭 밀면 튜브만 나가는 게 아니죠. 저도 살짝 밀려 뒤로. 네, 그런 상황인 거예요. 만약 이 플라젤라가 돌아가면 실제로 이 아래에 붙어 있는 셀 바디는 반대 방향으로 돌게 돼 있어요. 이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게 있으면 여기 붙어 있는 셀 바디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겠습니다. 마치 여러분들 여기 회전 의자 앉아놓고 여기다가 테이블에 있고 이거 밀면 테이블은 이쪽으로 돌고 저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도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얘네들은 외부 외력이 없고 그 스스로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 주변에 있는 유체를 제가 테스트 파티클 이렇게 유체에 점을 찍어서 실제로 유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다시. 자, 플라젤라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고 그에 따라서 셀 바디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멘텀이 컨서베이션 되는 상황이라서. 자, 그러면 여기서는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체를 뒤로 펌프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플라젤라 꼬리 쪽에 플라젤라에 도달해서는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유체를 뒤로 빼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큰일 나네. 배터리가 부족해져 버리네. 자, 여기는 다른 연구 결과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는 아침에 볼 때는 파라메시움, 그러니까 집신벌레 같은 경우를 흉내내서 실제 합성 인공 실린더를 만들고 그거를 한번 움직임을 만들어봤어요. 이것은 실린더에다가 이렇게 빛을 조각조각 내서 빛을 만들고 이쪽을 한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위에서 비쳤을 때 이게 웨이브를 만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받으면 물질이 팽창되고 빛을 안 받은 경우는 그대로 있고 그런 성질을 이용해서 빛을 이게 조각조각 내면은 이게 파동이 만들어지게 되니까 이 파동을 빛을 한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여기서 웨이브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웨이브를 줘서 주변에 있는 유체를 밀고 반대로 나는 나아가겠다 라고 하는 전략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당시 제가 캠브리지에 있을 때 슈투트가르트에 있는 막스 플랑크에 있던 사람들이 실험을 했고 제가 이제 공동연구 제안이 들어와서 제가 저쪽에서 이거에 대한 이론을 개발하고 속도도 한번 비교해 보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를테면 웨이브가 있고 이 웨이브가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것들 중에 한 스냅샷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유체가 이렇게 돌고 있고 여기 유체가 이렇게 흘러나가는 상태가 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아까쯤에 그 집신벌레인 같은 경우에 여기 파동이 막 있을 때 여기 있는 유체들이 보면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죠. 정확히 같은 상태는 아닙니다. 이거는 고정된 상태고 이거는 제가 이거 움직이는 상태에서 좌표계만 다르게 잡아놓고 한 상태에서 정확히 같은 상태는 아니지만 어찌 정성적으로 유체를 한쪽으로 밀고 자기 자신은 반대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그 기본적인 개념은 똑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러면은 그런 마이크로, 그러니까 미생물의 상태를 이용해서 실제로 한번 로봇을 한번 만들어서 응용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처럼 똑같이 나선 구조를 만들고 마이크로 스케일로
그 다음에 자기장을 뿌려주게 되면 얘네들은 자기장은 이렇게 이 모터를 회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에 의해서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작동 원리에 의해서 앞으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유체도 보면 이거는 이제 이쪽가 크게 생각보다 큰 유체의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글라스 위에서 이렇게 위에서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이는데 이쪽 아래쪽으로 긁어갈 수가 없어요. 아래쪽에는 이제 고체들이 그 움직임을 막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3차원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기처럼 앞에다가 이런 포크 같은 경우를 만들어서 여기는 비드를 카르고를 하나 딱 캐치를 잡고 이제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끌고 가다가 원하는 장소로 이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여기는 이제 그냥 역학적으로 그냥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서 이거를 어떤 글루가 붙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띄어내려고 하는 그런 작동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서 처음에는 이게 머리로 움직였는데 이제 꼬리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내버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 자, 이거는 좀 더 재밌는데요. 나선 구조를 똑같이 만들고 여기는 이제 정자가 여기 하나 있으면 난자 쪽에다가 보내서 수정을 시키려고 하는데 여기 있는 거 나선 구조를 이게 여기 정자가 잘 안 움직이니까 이거를 안에다가 끼워 넣어서 이제 원하는 장소까지 지금 끼워 놓고 있네요. 끼워 놓고 있다가 이제 원하는 난자까지 움직임을 가서 거기다가 이제 목적을 수행하려고 하는 그런 의학적인 응용 목적을 두고 또 이제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처럼 여기 왔다가 이렇게 여기에 특히 난제네요. 이렇게 쑥 집어넣고 목적을 완수하는 그런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보다 더 작은 스케일로 가볼 수는 없느냐? 이제 나노 스케일이면 마이크로 스케일보다 또 1000배가 더 작은 스케일인데, 자, 여기는 지금 스케일을 잠깐 보여주기 위해서 좋은 그림이 있길래 가져왔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DNA입니다. DNA는 그 두께가 한 2나노미터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뉴클레오스om이 되고 히스톤이 붙어 있어서 그 구조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이게 좀 더 사이즈가 커지면 염색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염색체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갖다 보면 이제 핵에 써야져 있고, 동영상이 조금 느려지겠어요. 여기가 지금 한 10나노미터 되는 핵공, 한 10나노미터 정도 되네요.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크게 보이는 것이 이제 핵이 되는 거고, 이게 크게 보면 이게 셀입니다. 이게 마이크로 스케일이에요. 아까 전에 DNA로부터 여기까지 보는 데가 한 1000배 정도 확대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이건 다시 스케일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지금 아까 지금 봤던 셀에서 염색체 부분을 보면 여기는 이제 마이크로 튜블이라고 하는 아주 미세한 관들이 있어서 이 세포 분열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카이네신과 다이닌이라고 하는 그 몰레큘러 모터가 있어요. 이게 지금 마이크로 튜블이니까 마이크로 튜블도 한 20나노미터밖에 안 되는 나노미터 스케일에서 실제로 우리 몸속에서 이러한 작은 모터들, 주변에 있는 ATP를 이용해서 에너지원으로 해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 위에는 그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을 싣고 이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곳에 전달시킵니다. 여기 보면은 이쪽이 키네신이고 이쪽에 올라가는 것이 다이닌이라고 큰 짐을 싣고 뚜벅뚜벅 걷듯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쪽에 있다가 그 물질을 다른 쪽으로 전달한 다음에 이제 세포 분열할 시간입니다 라고 하고 그 정보를 전달해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여기 있는 나노모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그림에서도 나와 있었지, 지금 세포 분열을 하고 있네요. 이걸 주도하고 시그널을 주는 그게 바로 그런 모터들이에요. 실제로 지금 우리 몸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의 또 문제가 뭐냐면 크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여기도 지금 둥둥둥 이렇게 떠는 게 보이는데 이게 우리 보통 서멀 노이즈, 열적 동요라고 여러분 브라우니안 모션이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그림은 좀 너무 작게 지금 나와 있어요. 여기 지금 이거는 뭐 뷰저토라고 뭐 나와 있던데 유튜브에서 보니까 여기는 식물의 뭐 찌꺼기 그런 것 같아요. 한 마이크로 스케일이래요. 근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좀 작은 것들 움직임이 이게 인식이 조금 잘 안 되네요.
작은 것들이 있고 좀 더 큰 게 있는데 작은 것들이 동요가 더 심합니다. 이건 마이크로 스케일이긴 한데 작은 놈들이 움직임이 더 심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나노 스케일로 가게 되면 그거에 대한 주변으로부터 열적 동요가 더 심해지는 겁니다. 이미 이런 거는 1800년대부터 이미 알려져 있죠. 여러분들 브라우니안 모션이라고 꽃잎을 현미경으로 봤더니만 끊임없이 계속 움직이고 있더라. 뭐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거 합성적인 측면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응용하고 있는지 이를테면은 간단하게 여기는 지금 제누스 파티클이라고 한쪽에는 촉매가 있고 한쪽에는 촉매가 없는 비활성 촉매를 사용해서 굴을 만들었어요. 한쪽은 이제 플래티늄, 한쪽에는 실리콘 다이옥사이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그러니까 과산화수소에다가 그냥 넣었어요. 그랬더니만 간단합니다. 이게 아까처럼 보였던 그 브라우니안 모션이 아니라 이렇게 뭔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이거를 두 개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플래티늄하고 이렇게 두 개 붙여서 이량체를 만들어서 보였더니만 이런 움직임이 그냥 브라우니안 모션하고 다른 움직임이 보입니다. 두 개를 이렇게 붙였더니만 회전 운동도 합니다. 여러 개를 붙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막대기처럼 생긴 건데 작동 방식은 약간 다릅니다만 역시 움직임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또 이거는 그 움직이는 그런 모터들을 가지고 아까쯤에 카르고 짐을 싣고 움직이는 그 다이닌 키네신 모터처럼 이렇게 싣고 가는 것을 한번 또 시도해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좀 작긴 하지만 이제 그 아까쯤에 막대 같은 것들이 주변에 있는 구형에 그거를 싣고 움직이는 것들이에요. 사실 너무 작게 보이네요. 요거 같은 경우도 이건 좀 더 제가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는데 이렇게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이동하는 형상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막대 같은 경우 구형도 만들 수 있고 이량체도 만들 수 있고 마이크로 스케일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100나노입니다. 그러니까 한 200나노 정도 되는 거죠. 200나노 됐다가 이게 막도 만들고 뒤에 있는 플래티늄 알카치메 같은 그 백금도 붙이고 그래갖고 과산화수소에 넣었더니만 이렇게 움직임을 관측을 했습니다. 이거는 더 작습니다. 한 10나노미터. 이건 우리가 유레이드라고 우리 소변 속에 요산이라고 있는데 그거가 있는 것들을 분해하는 효소입니다. 근데 효소도 그런 주변에 있는 그런 화학 연료 이런 것들만 있으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움직이는 그런 현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노미터 사이즈에서도 이런 현상이 관측되고 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그런 아까쯤에도 말씀드린 충분히 큰 점도 그걸 이겨내야 되고 주변에서의 열적 동요 그것도 이겨내야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부닥쳐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좀 어렵습니다만 이게 추진되는 그런 원리는 뭐냐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아까쯤에 시스템 자체는 간단해요. 과산화수소 있었죠. 과산화수소가 촉매에다가 반응을 해서 이를테면 산소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산소가 이쪽에는 많고 이 뒤쪽에는 상대적으로 과산화수소가 많습니다. 과산화수소와 산소는 이 구하고에 이를테면 간단히 청력만 존재한다고 했을 때 두 개의 청력이 다르겠죠. 물질이 다르니까. 과산화수소가 만약에 청력이 강하다. 산소보다. 여기가 산소가 많은데 과산화수소가 더 강하다. 그러면 이건 위로 움직이고 산소가 더 청력이 더 강하다. 그러면 입자는 반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 입자의 그런 상호작용은 긴 게 퍼지는 게 아니라 아주 근접해서만 반응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여기에 있는 그 층이 생기게 되고 이 층에서 유체를 밀어내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자, 여기 지금 아까쯤에 봤던 그 볼복스에서 여기가 플라젤라를 이용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유체를 밀어내면 여기 지금 먹물을 깔아놨는데 잘 보이려고 이렇게 유체가 이렇게 둘러싸서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유체를 흘려서 밀어내면서 이 입자는 스스로는 이쪽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바로 그런 형태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이해하려면 제가 두 가지 접근 방법을 생각했어요. 하나는 알려져 있습니다.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그러니까 유체역학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했고, 그러니까 유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방정식을 세워서 이제 문제를 풀고,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아까쯤에 시뮬레이션한 방법을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이렇게 컴퓨터에서 여기는 입자를 많이 넣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질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그런 기본적인 사실을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한 10의 7승 정도 1000만 개인가요? 그렇게 넣어서
여기 그것들의 충돌을 계속 시킵니다. 입자들의 충돌을. 그래서 운동을 관찰하는 거고 이런 것을 이제 유체를 이제 기술하게 되고 여기에다가 입자를 넣게 되면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브라운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면 똑같이 아까 전에 좀 제노스 파티클을 만들었어요. 여기에는 편의상 A에 B라고 부르면 과산화수소랑 산소를 A하고 B하고 상호작용이 같다. 그러면 이 입자는 A하고 B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상호작용은 오직 힘으로만 결정됐기 때문에 그 힘이 똑같다라고 하면 이 움직임은 구분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처럼 브라운형 모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아까 치면 A하고 B 그게 서로 상호작용이 다르다.冲력이 서로 다르다. 라고 해서 입력을 시켜놔서 계산을 했더니 이게 움직임이 브라운형 모션과 다른 의미 있는 거리를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런 이제 마무리하고 혹시 더 질문 있으시면 더 하시면 제가 또 성심성의껏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